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접영을 할 때 팔이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는 나름 힘있게 물속에서 팔을 당겼다가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어깨가 물에 잠기며 머리만 겨우 들게 되는데요. 접영 리커버리 상황에서 반복된 팔에 물 잠긴 현상은 속도 저하는 물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오늘은 접영 리커버리, 즉 팔이 빠져나오는 상황에 왜 자꾸 물이 걸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물속 팔꿈치를 더 구부려라. 두 팔이 동시에 물을 당겨 물 밖으로 출수시키는 동작은 지렛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물속에서 팔꿈치가 구부려지며 몸쪽 방향으로 당겨다가 어느새 대각선 뒤쪽 방향으로 팔을 출수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팔이 이렇게 펴진 상태로 무거운 물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물을 많이 잡히는 느낌이 들어 기분은 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물을 이겨내지 못해 팔은 물 밖으로 희미한 형태만 보여주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이럴 때는 평소 스케이트 드릴을 통해 물을 벌려서 몸쪽으로 물을 당겨오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을 잡아오는 기술이 안 되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팔을 편 채 무겁게만 물을 당기려고만 하지요. 뻔히 팔이 물 밖으로 출수가 안 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란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죠. 사실 팔꿈치를 편 채, 구부린 채, 덜 구부린 채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각도와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이 좋고 무겁게 물을 잡아당기는 것을 선호한다면 팔꿈치의 지렛대를 조금 더 펴서 공격적으로 물을 잡아내도 괜찮지요. 그러나 무거운 물을 힘있게 뒤로 당겨 무사히 리커버리로 연결하기까지 힘과 기술의 콜라보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요. 힘이 넘쳐 흘러 하루 수영 2탕, 헬스 1탕 할 정도의 근력이 없다면 팔꿈치를 적절히 구부려서 물을 잡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겠죠. 선수의 스케이트 드릴 물 잡는 장면을 보면요, 체력 안배와 물의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팔꿈치를 구부려서 물을 허벅지 가까이까지 끌고 가는 것이 목격됩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하고 아무 때나 쎄리 막 물을 잡아 당기면 힘을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며 나쁜 습관만 형성이 되겠죠. 반드시 전략적으로 팔꿈치를 구부려 물을 당겨야 접영 리커버리 상황에서 발이 편 상태로 온화하게 출수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무호흡 접영을 섞어줘라. 만약 머리만 들면 접영팔이 자꾸 물에 걸리게 된다면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봐야 합니다. 그중 대표적 전략 방법이 무호흡 접영인데요, 얼굴을 물속에 박은 상태로 접영을 하면 됩니다. 이때 느낌점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라, 팔이 너무 잘 올라오네, 또는 팔이 다 물에 걸리노, 열받네. 팔이 물 밖으로 잘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면 여태 머리를 불필요하게 높게 들었거나 호흡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을 확률이 큽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평소 물에 걸리는 팔이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기이한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거운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과 다리의 타이밍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팔이 물 밖으로 쉽게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신 숨을 참은 만큼 힘들어서 오히려 팔이 더 못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럴 때도 전략적인 방법이 또 필요합니다. 무호흡과 호흡을 병행하면서 나에게 효율적인 동작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죠. 보통 1대1 비율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호흡 1회 그리고 무호흡 1회를 섞어가면서 어느 동작이 나에게 적합한지 파악이 된다면 애초 어떤 문제점으로 접영이 어려웠는지 그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숨 쉬고 접영을 하는 게 맞아, 아니야, 숨 참는 게 유리해,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나에게 필요한 엑기스만 가져가면 되겠죠. 머리를 숙이는 무호흡 접영은 호흡 접영과 타이밍에서 살짝 다른 느낌이 들지만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호흡 접영을 하는데 힘이 넘친다고 머리 숙이는데 얼굴이 뜨는 게 아닌 코를 확실히 물에 박고 더욱 앞으로 전진하는 게 좋은 자세라 볼 수 있겠죠. 일단 호흡하는데 접영으로 연습을 해보고 도무지 안되겠다 싶으면, 팔이 자꾸 걸린다 싶으면 무호흡으로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저병킥 기초 능력의 부족. 자, 출수킥을 찬다, 입수킥을 찬다, 이런 킥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기본기는 저병킥이 완성기가 돼야 됩니다. 저병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속 자명 돌팽킥도 우아하게 합니다. 허벅지와 발등의 조화로운 임팩트는 물의 저항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병만 하면 출수킥을 미리 차거나 너무 늦게 차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저병킥이 미숙하여 무릎을 심하게 구부려 있는 힘껏 때려버리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저병킥의 임팩트는 내릴 때 발등과 올라갈 때 발바닥에 임팩트가 좋아야 되며, 누르고 올리고 할 때 고관절과 엉덩 관절이 조화로워야 됩니다. 선수의 발등 스냅과 몸통의 웨이브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발바닥이 물 밖에 살짝 보이면 엉덩이는 가라앉아 있고, 발등을 아래로 누르면 엉덩이가 빼꼼하고 물 밖에 살짝 보이게 됩니다. 마치 시소 형태를 띠며 웨이브를 만들고 있지요. 저병킥의 기본기가 탄탄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의 출수킥과 입수킥의 힘을 조절하며 몸통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저병을 할 때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은 출수킥과 입수킥이 당기는 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릎이 과하게 구부러지면 허리 라인과 엉덩이는 끝도 없이 가라앉게 되며 다음 동작을 수행하기에 예를 먹게 됩니다. 출수킥을 강력하게 차도 뭔가 누르는 물도 안 느껴지고 올라오는 추진력이 부족하다면 저병킥의 기초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 물속 물리 가리지 말고 저병킥을 꾸준하게 연습하여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하고 그런 저병킥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팔에 신경을 쓰면 다리가 안 되고, 다리에 집중을 하려니 팔이 안 되는 것은요, 기본기가 숙달이 안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한팔 저병을 완벽히 하라. 사실 한팔 저병하는 모습만 봐도 저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한팔 저병을 아주 느리게 스무스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양팔 저병 시 물속에서 큰 웨이브를 그리며 여유가 생깁니다. 저병을 할 때 팔이 물 밖에 걸리는 것은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여 올라가는 상승 추진력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의 한팔 저병 역시 몸이 물속에 더 들어가야 되지만 마음과 다르게 몸은 그러지 못합니다. 양팔 저병이 힘든 이유는 양팔이 동시에 물속에 들어가 웨이브를 만들고 난 뒤 양팔이 동시에 또 올라와야 되겠죠. 그에 비해 한팔은 더 쉽게 물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출수할 때는 누워서 떡먹기 수준으로 더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팔 저병으로 느린 동작이 안 된다면 그보다 어려운 양팔은 당연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무엇이든 기본기가 튼튼하게 바탕이 되어야 다른 응용 동작에서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기본기가 부족하고 한팔 저병도 잘 안 되는데 양팔 저병을 왜 시켜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병을 하면서 자주 실패를 겪어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죠. 나의 양팔이 물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팔꿈치가 자꾸 구부려서 출수가 되는지, 문제점이 자주 노출이 되어야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기본기 부족을 인정하고 어려운 동작의 실패를 통해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지요. 매번 성공만 할 수 있는 과제는요, 도전 의식을 약화시키고 긴장감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제가 오히려 나의 성장 속도를 높여줄 수 있으며 동기부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양팔 저병만 하면 팔이 물에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 현재 순간을 돌이켜보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습했던 그 순간이 보람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원인은 다양하기에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